네, 여러분 새벽에 오줌 누시느라고 한 번씩 깨시죠?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거 먹고 희한하게 아침까지 푹 잡니다. 환신, 면역력 최강이고요. 몸에 좋은 거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남자들 거시기. 한번 드셔보세요. 책임진다니까. 이거 애국기업입니다. 애국기업. 소팔메트콜, 홍삼은 물론이고요. 몸에 좋은 이 효능 약초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드셔보시고 말씀하세요. 애국기업 밑에 전화번호 나가죠? 전화 거시면 간단하게 주문됩니다. 체력은 국력, 여러분 면역력 강화가 다른 거 없습니다. 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오늘 떡평은요, 가상 출마 선언문입니다. 국민의힘 당원 신도철이라는 분이 가상 출마 선언문을 올렸는데 이게 SNS에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당대표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참, 이 출마선언 기가 막힙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저는 4.15 부정선거 문제, 대통령 사기 탄핵 문제, 5.18 역사 왜곡 문제 등 근본적인 문제를 들고 나와 바로잡고 해결하지 못하면 저들 대한민국 파괴 세력과의 전쟁에서 제대로 된 승리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제가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어 자유대한민국을 더욱 발전시키는 길을 열고 싶지만 재반 사정으로 출마가 여의치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 대한 제 생각의 일단을 당원과 국민들께 널리 알리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여 그동안 준비했던 출마 선언문을 올립니다. 저는 감히 국민의힘을 바로 세우기 위해 나섭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나섭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할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의힘 대표에 출마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은 파탄의 길을 갔을 것이고 국민들은 가난과 노예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많은 것이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이 굳건해졌고 북한의 도발에는 엄정한 대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장동 등 부패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민노총의 불법 파업에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하였으며 간첩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탈원전 정책은 폐기되었고 최인류 기술력의 원전을 세계 각국에 수출하기 위한 행보가 시작되었습니다. 노동, 연금, 교육 등 반드시 필요한 개혁에 시동을 걸었고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각종 규제를 개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대 야당은 고비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 2024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크게 이기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의 비전은 한낱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저 중북 주사파가 지배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다수당이 될 경우 윤석열 정부는 힘을 잃게 되고 나라는 다시금 나락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거대한 물밑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전쟁의 본질은 체제 전쟁입니다. 사회주의 내지 전체주의로 가느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느냐의 싸움입니다. 대한민국 세력과 반대한민국 세력 간의 싸움이며 빛과 어둠의 전쟁, 진실과 거짓의 전쟁이기도 합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국민의힘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한 싸움, 반대한민국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투쟁의 전면에 나서도록 할 것입니다. 저들 어둠의 세력이 아무리 조작과 사기에 능하다 하더라도 여당인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많은 국민들과 함께 싸운다면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그 승리에 기초하여 그동안 많이 흐트러진 제도와 정책을 정비하고 개혁한다면 대한민국은 세계 최인류 국가로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가장 먼저 4.15 부정선거 문제를 짚겠습니다. 부정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무는 범죄 행위입니다. 이것을 묻고 가서는 앞으로도 거짓과 위선이 횡행할 뿐 정의와 진실에 기초한 대한민국이 살 자리는 없습니다. 2020년 4.15 총선과 관련하여 120여 건의 선거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선거에 관한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재판하여야 하며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소 제기 후 3년 가까이 지난 이 시점까지 대법원은 대다수의 선거소송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처리한 몇몇 선거소송에서 대법원은 표를 바꿔치기한 명백한 증거들이 다수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무효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총선 관련 선거소송은 국회 구성의 정당성과 관계 있는 쟁송입니다. 그 선거소송이 처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회 구성의 정당성이 온전하게 확보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입법 활동을 해온 어떤 국회의원이 선거소송을 통해 당선 무효가 된다면 그가 참여한 입법 활동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이 선거에 관한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입법 효력의 불확실성을 가능한 줄이고 국회의 정당성을 지체 없이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대법관들은 법률에 위배하여 4.15 총선 관련 소송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나라 헌정 운영에 중대한 차질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가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면 4.15 총선 관련 선거 소송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에 대한 탄핵 소추를 곧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4.15 총선 및 3구 대선에서의 부정선거 관련 고발건에 대한 수사는 바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검찰, 경찰 등 수사당국은 하루빨리 수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면 특검을 구성하여 수사를 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정선거가 더 이상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사전투표제 폐지 및 종전 부재자 투표제로의 환원, 전자개표 부정소지의 제거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투개표 사무원에 대한 성명 공고 조항을 복원하고 투개표 사무에서 원칙적으로 외국인을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법부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유착을 막기 위해 현직 법관이 중앙선관위를 포함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되지 못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선동 조작에 의한 대통령 탄핵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지 6년이 경과됐고 관련 형사재판도 종결된 오늘날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별다른 잘못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사태를 주도한 악의 세력들이 미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선 탄핵 정국을 휘몰아쳤던 허다한 자료들이 날조된 허위사실로 증명되었습니다. 1. 태블릿 PC는 최서원, 일명 최순실이 사용한 바 없고 문서 수정 기능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 세월호 7시간에 관한 참담한 유언 비어들도 모두 허위임이 드러났습니다. 3. 정유라가 대통령의 딸이 아니면 물론이고 기업의 스포츠 지원은 역대 정부가 실시해온 정책임도 밝혀졌습니다. 4. 그 외에 국정농단 등 선동용어와 수많은 거짓 유언비어가 북한의 배후 조종하에 조직적으로 유포된 것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탄핵 절차와 형사재판도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훼손하는 불법의 연속이었습니다. 1. 국회는 2016년 12월 3일 171인 명의로 발의된 탄핵소추안에 대하여 당사자의 답변을 듣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떠한 토론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2. 헌법재판소는 제3자에 관한 수십만 쪽의 방대한 형사사건 기록에 대하여 박근혜 대통령 측의 적법한 증거조사도 거치지 아니한 채 증거 능력을 부여하는 자의적인 증거규칙을 제정하여 이들 자료를 증거로 사용했습니다. 3. 헌법재판소, 대통령 권한대행, 국회 등 책임있는 기관 어느 곳에서도 퇴임이 예정되어 있는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을 선출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장이 고리된 상태로 탄핵심판을 강행했습니다. 4. 헌법재판소는 변호인단의 정당한 계속 심리 요청을 거부한 채 심리를 종결했고 심리 종결 후에도 소추 측으로부터 수십만 쪽의 증거 자료를 접수하고는 졸속으로 심판했습니다. 5. 헌법재판소가 재단 설립과 출연 등의 요구, 공무원 인사에 관한 개입, 기업 경영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 문서 유출 등 사안을 파면의 사유로 인정했지만 이것들은 관련 형사재판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적어도 이 점에 관하여 불법 재판을 한 것입니다. 6. 형사재판에서도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는 대통령을 법리에도 어긋나게 장기간 구속했고 주 3, 4회 재판을 강행하여 사실상 방어권을 박탈했습니다. 7. 최서원 일명 최순실과의 공범관계를 날조하기 위하여 묵시적 청탁, 경제 공동체 등 법에 위배되는 억지 논리를 창조했고 실제로 교부받은 이득이 전혀 없는 사안에 대하여 매우 불공정하게 양형을 했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너무나도 억울한 누명을 쓰신 박근혜 대통령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차원에서 당의 어른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리하여 자유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저들 어둠의 세력을 어떻게 척결한 것인지 조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동 조작에 의한 대통령 탄핵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탄핵 소추의 의결을 받아도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더라도 부통령이 잔여 임기 동안 대통령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어 집권 여당의 국정 운영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이런 제도 하에서는 선동 조작에 의한 대통령 탄핵을 시도할 경우 그 세력은 성공하지 못하면서 거대한 역풍에 직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당장
탄핵 관련 헌법 조항을 바꿀 수는 없다 하더라도 상식과 법치에 부합하는 탄핵소추, 탄핵심판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부원할 사항은 우리나라에서 내각제 내지 이원 집정부제를 채택할 경우 정치권이 담합과 부패 수렁에 빠져들어갈 소지가 크다는 점입니다. 만약 헌법을 개정한다면 그 방향은 대통령제의 강화 쪽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그 발전을 가능하게 한 것은 지적 재산권 보호, 법치,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가 작동함으로써 각 개인과 기업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기술을 개발할 인센티브를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세습 독재와 사회주의 명령 경제의 길을 간 북한에서는 아직도 우리 동포가 가난과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 종북 주사파 세력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우려 합니다. 저들은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 기회주의가 득세하고 정의가 패배한 나라로 봅니다. 현재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이런 시각의 서술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주 4.3 사건은 남한의 50 선거를 방해하려는 남노당의 무장 폭동이 그 본질인데 문 대통령은 남노당을 누구보다 먼저 꿈을 꾼 사람들로 미화한 적이 있습니다. 저들은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발전시켜 온 위대한 지도자들인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을 친일파, 독재자로 매도합니다. 특히 저들의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악마화는 도가 지나칩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과업을 어떤 의미에서 완성시킨 대통령입니다. 1981년에서 87년 7개년 동안 실질 경제 성장률은 평균 10.2%로서 역대 최고였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유치한 1988년 서울올림픽은 한국의 발전상이 전 세계에 방영됨으로써 소련과 동구의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위대한 대통령의 유골이 아직도 자택에 임시로 머물고 있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전두환 대통령의 유해의 국립묘지 안장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른바 5.18 민주유공자에 대해서도 그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공자 선정 및 보상 결정을 광주시에 맡길 것이 아니라 보훈처가 직접 관장토록 하겠습니다. 유공자 및 가족의 취약, 취업 시 가산점 부여 등 각종 예우 지원 실태를 조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어떤 일을 하여 유공자가 되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을 하고 각종 예우 지원을 하는 것은 상식과 공정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북한군 개입 가능성을 제기해온 80대 지만원 박사께서 최근 2년 징역형을 받고 교도소로 가셨습니다. 지만원 박사님의 글들을 읽으면서 박사님의 주장이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한군 개입 여부 등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가 더욱더 공고해지도록 힘쓰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세계가 부러워하는 성취를 이룬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택했기 때문입니다. 시장 경제는 개인의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의 보장을 기초로 성립하여 국가의 과도한 개입은 시장 경제를 왜곡시키게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일제가 폐망하면서 남겨주고 간 재산, 즉 귀속 재산을 민간에 불화하였고 농지개혁을 통해 자장농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1962년 제5차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으로써 기본으로 한다는 조항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인의 재산권과 민간의 창의에 대한 존중이 뒷받침이 되어 그동안의 고도 성장이 가능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경제 민주화, 균형 발전, 약자 보호, 양극화 해소 등 온갖 듣기 좋은 명분으로 국가의 경제에 대한 개입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는 가중되고 있으며 계약의 자유를 훼손하는 온갖 규제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문정부에서는 국가 개입적 요소가 크게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퍼주기 포퓰리즘 정책으로 복지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연금, 노동, 교육 등의 분야에서 개혁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시의적절한 행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서 개혁을 성심껏 뒷받침하겠습니다. 아니, 주마가편격으로 여러 분야에서 보다 근본적인 개혁안, 정부의 개입 규제를 줄이고 전반적으로 세금을 낮추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서의 개혁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과도한 상속세, 증여세가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크게 왜곡하여 심대한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는 바
가령 상속세 공제액을 100억 원, 최고 세율을 2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업 지배 구조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고 보다 많은 대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누비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 수준으로 각종 규제를 줄이고 각종 세금을 낮추면 우리나라 경제는 다시 한번 크게 성장할 것입니다. 요컨대 개인 재산권과 계약 자유 보장에 기초한 자유시장 경제를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서 개혁을 통해 대한민국이 또 한 번 크게 도약하게 될 경우 세계 각국은 우리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크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로의 개혁을 시도할 것이고 우리는 머지않아 보다 자유롭고 보다 풍요롭고 보다 평화롭고 각국 간의 교류가 보다 활발해진 세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체제전쟁에서의 승리와 대한민국의 또 한 번의 도약을 목표로 당을 운영하고 인재를 선발하겠습니다. 체제전쟁은 깨우침의 전쟁입니다. 사회주의 내지 전체주의로 가게 되면 왜 국민들이 가난과 노예의 질곡으로 빠지게 되는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어떻게 자유와 번영을 가져오게 되는지를 대다수 국민이 깨닫게 된다면 우리 자유 대한민국 세력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저들 시대 착오적인 종북 주사파 세력은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사기 탄핵, 부정선거 등의 진실을 국민들이 안다면 저 위선과 조작과 거짓의 세력은 봄날에 눈 녹듯 사라져갈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당대표가 되면 체제 이념, 대한민국 현대사, 세계 정세, 시장 경제 등에 대한 당원 교육, 국민 교육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국가 비전 개발, 정책 개발, 당원의 조직과 훈련, 차세대 양성과 선출직 후보자 훈련, 지지자 네트워크 관리 등 당의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이 바로 서서 진실을 보도하고 수준 높은 평론을 내보낼 수 있도록 최상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번에 선출되는 국민의힘 당대표의 가장 큰 임무는 내년 2024년 봄에 있을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쟁취하는 것입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앞에서 제시한 저의 비전과 전략에 공감하는 신망 높은 분들로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당면한 전쟁을 승리로 이끌 투사들, 개혁 전략을 제시하고 대한민국 호의 순항을 이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국회의원 후보로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이 기회에 추우나 더우나 기울어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려내기 위해 길거리에서 투쟁하신 자유우파 동지들께 최상의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 동지들의 눈물겨운 투쟁이 있음으로 해서 저 어둠의 세력이 획책한 사회주의 혁명을 막아낼 수 있었고 윤석열 정부의 탄생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7년간 태극기 집회에서 외쳤던 탄핵 무효, 문재인 하야, 조국 수호, 조국 구속, 부정선거 사형, 이재명 구속, 윤석열 잘한다 등의 구호가 귀에 맴돌고 그 구호를 외치던 진심 어린 애국투사들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저들은 극우 틀딱으로 폄훼하지만 태극기 자유우파 세력이야말로 그 경륜과 용기, 애국심과 올바른 이념으로 나라를 구하고 발전시킬 자유대한민국의 중심 세력입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국민의힘과 태극기 자유우파 세력이 일심동체가 되어 4.15 부정선거 문제, 대통령 사기 탄핵 문제 등 각종 이슈의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저들 대한민국 파괴 세력을 이 땅에서 몰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제 출마의 변이 길었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길거리에서 많이 외치던 구호가 떠오릅니다.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당원 신도철. 이렇게 당대표 입장문을 써주셨는데 야, 이대로만 된다면 진짜 너무 좋겠네요. 이런 당대표 나올까요? 참 꿈만 같은 얘기인데 기다려봅니다. 아, 참 나올까?